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이우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를 읽고 그 감상을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각자 눈길이 가고 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시가 있다면 그 시를 선택해서 한번 읽어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민정 시인의 시집을 선택했습니다. 전에 김민정 시인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그 시인으로부터 받은 시집이 있습니다. 한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그 책상 언저리에 두면서 읽어봤었습니다. 제목이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이 무슨 뜻일까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제목의 뜻이 딱 한 번에 해석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마치 이 제목이 어떤 미술 작업과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무용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무용에 대한 생각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와 그리기, 시를 읽고 그림으로 그리기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편의 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유독 김민정 시인의 이 시집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 물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시인이 아닌 이상, 제가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아닌 이상, 그 시인의 마음에 닿기에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라는 거는 시를 읽는 사람 그 자신을 되돌아보게 할 테니까요. 그렇죠. 저도 이 시를 읽어보면서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네. 시가 거울 같다라는 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제 자신과 또 남들이 보는 저에 대한 생각은 다를 테니까요. 제가 제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것처럼 거울을 통해 좌우가 바뀐 내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편으로 시를 읽으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 시간도 좌우가 바뀐 내가 바라보는 나 자신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시는 3편인데요. 일단 시집을 펴면 시집 표지에 있는 날개가 있죠. 이 표지를 접어서 만든 안에 살짝 본 책보다는 조금 좁은 사이즈의 책 날개가 있습니다. 주로 그 책 날개에 그 작가의 어떤 소개글이나 짧은 글이 있기 마련인데요. 저는 거기에 있는 그 시인의 김민정 시인의 말을 첫 번째 그림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화로 그려볼 생각입니다. 2016년 6월에 썼네요. 4년 전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고, 이 시를 읽고 뭘 그려볼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책을 딱 펼쳤을 때 보이는 이 책 날개를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은 다 지우고 일단 이 시집을 펼쳤을 때 그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네, 재료는 연필이고요. 네, 처음엔 스케치를 했었을 때 왠지 그것만으로도 다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충분치는 않죠. 네, 그래서 일단 그림자를 그려줬고요. 그리고 나서 책의 옆면을 또 살짝 그 두께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책 두께를 사전 두께만큼 두껍게 그려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집이 얇으니까 보통 네, 그래서 얇게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 색깔이 있는데요. 약간 코랄 핑크 색이에요. 약간 살색이라고 해야 되나? 살색에 가깝겠네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색 있죠. 굉장히 그 크레파스에 들어있는 살색. 네. 살색도 종류가 많지만, 약간 붉고, 노란기가 살짝 들어가 있는 붉음? 네. 그래서 살색의 느낌을 표현해 보고 싶어서 파스텔로, 네, 그 표지의 색깔, 네, 표지가 뒤로 꺾여서 살짝 접혀진 그 부분에 책 날개에 이 책 표지 색을 살짝 넣어서 네, 이 시집의 제 느낌을 담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시로는 이 시집의 제목이죠.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이라는 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이라는 이 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가는 소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울진에서 주워온 돌입니다. 그 돌의 이미지를 저는 상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돌을 모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돌을 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 시가 이번에 더 저한테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왜 그 전에는 이 돌이 보이지 않았었을까요? 이 시에서 분명히 돌이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근데 돌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이 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와의 소재로 제 머릿속에 있는 돌을 그려보도록 머릿속에 있는 돌을 그리고 있습니다. 뭔가 무난데 없이 둥글둥글하게 깎여져서 나간 그런 다듬어진 돌의 모양을 생각을 했어요. 시에서는 약간 동그란 눈사람의 몸통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약간 둥글면서 살짝 넓적한
약간 가루가 긴 어떤 그런 돌의 모습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네. 이 돌에 제가 개인적으로 돌을 좋아하는 거는 돌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무겁죠. 예, 굉장히 단단하고 무겁죠. 그리고 이 돌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부터 굴러 내려온 것일까? 그리고 어디에서 떨어져 나온 것일까? 네, 그런 상상을 하게 하죠. 그리고 그 상상의 시간이 이 돌이 여기에 있기까지 네, 그 시간을 상상하게 하는데 그 상상의 폭이 정말 긴 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상상. 네. 발이 차이는 게 돌인데 그 돌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둥글둥글 했을까? 네. 이렇게 다듬어지는 시간들, 그 시간과 그리고 돌이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에 제가 이 돌이라는 소재에 굉장히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더 마음에 와 닿았고요. 이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이라는 이 말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 쓸모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라기보다 지나간 일이고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속절없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추억은 다 아름답고 좋게 기억이 되잖아요. 물론 모든 기억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나간 사랑에 대한 그 기억이. 네, 이 시가 지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가 지난 사랑에 대한 그런 속절없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게 과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런 시가 참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정 시인이 왠지 이 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업실 어딘가에 이 돌이 있을 테고 이 돌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과거를 계속 반추하는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이 시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렇게 오래전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이 시에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가 2016년 시집에 실렸기 때문에 지지난이라면 2014년 그 언저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돌은 하나이지만 저는 두 개를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시 끝쯤에 돌을 대하는 두 가지의 다른
두 사람의 어떤 그 행위가 보이는데요. 돌을 통해서 이 너와 나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 두 개를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뭐뭐하기를 라는 이 표현에서 또 어떤 여운이 있죠. 말끝을 살짝 흐리는 그 부분에서 뭐뭐 하기를, 뭔가 이 말을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이 말의 여운이 나의 바람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뜻을 담아서 흘려보내는 그런 느낌이죠. 네. 네. 흘려보낸다. 네. 그래서 확실히 그림을 그리면서 이 시를,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시를 한번 여러 번 살펴보면서 시를 조금 더 어떤 다양한 어떤 시를 좀 더 이렇게 더 깊이 이해를 해보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화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라는 거, 이거는 또 나의 어떤 해석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독자의 어떤 표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선택한 시를 통해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떠올리게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떤 거를 발견하게 될지 한번 스스로 그려보면서 체험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돌 두 개를 마무리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공중에 좀 떠 있는 것 같아서 무게감을 조금 더 주기 위한 장치로 돌 아래에 진 그림자를 살짝 표시해보고 있습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그 느낌, 저는 그게 좀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무게감까지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위한 시화를 그려봤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시입니다. 제목은 수단과 방법으로 배워갑니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의 재밌는 점은 시를 쓰려고 해서 시를 썼다라기보다는 평소에 시인이라면, 특히 시인한테는 이 글이라는 어떤 대화, 글로 하는 대화의 반응이 좀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조금 더 예민하고 좀 더 섬세하게 어떤 평소에 주고받는 그런 글에 조금 더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그런 반응이 보이는, 그리고 우리는 보통 같으면 흘려보내는 어떤 그런 대화 속에서 시인은 대화 속에서 시를 찾아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와 주고받는 그 이메일 속에서 김민정 시인은 또 시를 발견했구나
또 누군가와 나누는 카톡 속에서 김민정 시인은 또 시를 발견했구나. 또 문자 속에서, 그리고 채팅창에서 시인은 역시 그 안에 숨겨진 시를 찾아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주고받는 대화체로 이 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가볍게, 그리고 그래서 더 재미있게, 그래서 조금 몰입과 흥미도가 높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서 시인이 표현했다시피 수단과 방법으로 배워갑니다 라는 말 속에서 역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배움의 어떤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구나. 쓰는 시를 쓰기 위한 어떤 그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시화로 이 수단과 방법으로 배워갑니다 라는 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떠올린 거는 무언가를 담는 형태의 덩어리와 무언가를 푸는 국자 모양의 어떤 그 뜨개 푸는 어떤 그런 덩어리를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두 개의 화자가 등장을 해요. 두 개의 존재. 그래서 덩어리 하나는 뭔가를 이렇게 담고 있는 상태이고, 하나는, 그리고 푸는 사람, 이 국자로 무언가 국을 뜨거나 어떤 액체를 풀 때 심지어 뭔가 건더기도 잘 걸릴 수 있게 약간의 그런 갈고리 같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살려서 이 두 대상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담고 있는 그릇 형태의 그런 뭐라 그럴까, 바가지, 뭐 표주박, 뭐 그런 느낌의 덩어리를 먼저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쵸.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글을 쓰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뭐 결국은 주변에 널린 어떤 그런 일상 속에서 매일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잠깐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볼 것이냐, 혹은 사진을 찍을 것이냐, 글을 쓸 것이냐, 그림을 그릴 것이냐, 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가끔 그냥 하늘을 바라본다거나 그냥 멍 때리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순간들, 그냥 갈까? 근데 저거 한 번 더 보고 갈까? 라고 살짝 망설이는 그런 순간들 있죠. 아이, 귀찮다.
그냥 가자. 누군가 내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데,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벚꽃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길가에 핀 어떤 꽃일 수도 있고, 네. 그냥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잊혀지는 거고요. 그래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나의 발걸음을 살짝 이렇게 붙잡는, 나의 뒤통수를 잡아 끄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 진짜 뒤돌아서 그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는 순간, 앞일은 또 모르는 거죠. 네, 어떤 창작물이 또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그 잠깐의 뒷걸음과 잠깐의 뒤돌아봄이 뭐 크던 작던, 뭐 사소하건 중요하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물론 바쁘겠지만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현실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풀어야 할 숙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떤 작은 의미와 어떤 작은 발견들을 삶 속에서 해보면 또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와 수업을 통해서 또 약간의 그런 경험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덩어리 그림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요. 이어서 푸는 사람, 국자로 무언가를 푸는 사람, 을 지금 그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와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를 읽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와닿는 시가 있을 테고, 또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볼 텐데요. 어떤 그림들이 완성이 될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시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나한테 어떤 말을 거는 시가 있다면 그 시의 귀를 기울여보고 그 안에 어떤 그림이 숨겨져 있을지, 그 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따라서 자유롭게 한번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영상 뒤에 시 낭송과 시화가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림 그리는 이우성이었습니다. 시인의 말. 시는 내가 못 쓸 때 시 같았다. 시는 내가 안 쓸 때 비로소 시 같았다. 그랬다. 그랬는데 시도 없이 시집이 탐이 너무 났다. 탐은 벽인데 그 벽이
이 벽이 아니더라도 문은 문이라서 한 번은 더 열어보고 싶었다. 세 번째이고 33편의 시. 삼은 삼삼하니까. 2016년 6월 김민정.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지지난 겨울 경부 울진에서 돌을 주었다. 닭장 속에서 달걀을 꺼내듯 너는 조심스럽게 돌을 집어들었다. 속살을 발리고 난 대게다리 2개가 V자 안테나처럼 돌의 양옆 모래 속에 꽂혀 있었다. 눈사람의 몸통 같은 돌이었다. 야호 하고 만세를 부르는 돌이었다. 물을 채운 은빛 대야 속에 돌을 담그고 들여다보며 며칠을 지냈는가 하면 물을 버린 은빛 대야 속에 돌을 놔두고 들여다보며 며칠을 지내기도 했다. 먹빛이었다가 흰 빛이었다가 밤이었다가 낮이었다가 사과 쪼개듯 시간을 반토막 낼 줄 아는 유일한 칼날이 실은 돌이었다. 필요할 땐 주먹처럼 쥐라던 돌이었다. 내게 던져진 적은 없으나 내게 물려본 적은 있는 돌이었다. 제모로 면도가 불필요해진 턱주가리처럼 밋밋한 남성성을 오래 쓰다듬게 해서 물이 나오게도 하는 돌이었다. 한창 때의 우리들이라면 없을 수는 없는 물이잖아, 안 그래? 물은 죽은 사람이 하고 있는 얼굴을 몰라서 해도 영 개운해질 수가 없는 게 세수라며 돌 위에 세숫비누를 올려둔 건 너였다. 김을 담은 플라스틱 밀폐 용기 뚜껑 위에 김이 나갈까 돌을 얹어둔 건 나였다. 돌의 쓰임을 두고 머리를 맞대던 순간이 그러고 보면 사랑이었다. 수단과 방법으로 배워갑니다. 아빠 김현회의 메일. 아주 오랜만에 하인천 밴댕이 집에 가서 밴댕이 구이와 간자미 무침으로 저녁을 먹다. 밴댕이는 연탄불에 구워 먹는 그 맛인데 이제는 미리 구워서 나온다. 시인 장철문의 카톡. 근데 말이여, 내가 존하는 돌아가신 미얀마 큰 스님이 그랬어. 너를 바꾸는 게 쉽냐? 남을 바꾸는 게 쉽냐? 화가 차규선의 문자. 별규, 착할 선이에요. 초상화 잘 그리는데 이제 손이 드네. 그 사람의 마음만 그려요. 편집자 황예인과의 채팅. 나 대감놀이 듣는다. 언니, 대감 복장도 어쩐지 어울리심. 굿 듣고 싶어 미치겠다. 밤새 틀어놔. 무당 기운이 흐르나봐요. 옆집에서 안 무서워하게 살살 틀어놔요. 요령 흔들고 싶고 장구도 치고 싶고. 요령 어디서 구할 수 있지? 뭔가 해소해보아요. 요령 사고 싶다, 진짜. 뒤져보니 방울처럼 생긴 건 안 나오고 종처럼 생긴 것만 나오네요. 엥? 어디서 파냐? 이러다 작두도 사겠어, 나. 네이버 인터넷 쇼핑 링크 주소. G마켓과 11번가에서 요령 파는 세상. 나 이 구절 시로 써도 되냐? 언니와 나눈 대화, 언니 다 가져요. 가져요? 어제 쓴 시에 들어있는 단어인데. 왕, 먹어요, 식어요, 가져요, 나요. 언니 시집 빨리 묶어요. 응, 그럴라고. 색깔은 뭘로 하나요? 아직 모르지. 예쁜 귤색 거기에
귤 이파리 청록색, 언니 초록색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나 진짜 녹색 안 어울려. 고집스러운 색이 녹색이야. 왜 그렇지? 그런 건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 그냥 팍 와. 전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흐흐. 때 잘 안 타는 옷만 입게 됨. 크크크. 몸에 대면 딱 답이 나와. 왕. 나중에 저도 알려주세요. 나의 컬러. 고집스러운 컬러 함께 나누자. 시집 만들어 보고 싶음. 네가 만들어줘라 그럼.